자, 안녕하세요. 배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저는 2021학년도 최선어학원 송파고등부에서 배명고등학교 영어 과목 내신 수업을 담당하게 된 윤서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주시어 저희 최선어학원 송파고등부에서 진행하는 배명고등학교 내신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명고등학교 내신 설명회 시작합니다. 자,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명고등학교 영어 과목 내신 시험의 출제 경향, 영역별 비중 및 시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기출 대표 유형을 접해보고 어떤 식으로 영어 과목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간단히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문제들의 유형을 파악을 한 후에 이 문제들을 풀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명고등학교 영어 과목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학원에서 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어떠한 플로우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료로 공부하는지 DYB 내신 자료, 내신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명고등학교 내신 경향입니다. 자, 배명고등학교 영어 과목 내신 시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요. 여기 보이시죠? 어법 어휘가 문제의 절반, 매우 까다로운 어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명고등학교 영어 과목 내신 시험의 시험 범위를 보시면요.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편인데요. 다만 눈여겨볼 점은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 범위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다시피 교과서 2과 그리고 모의고사 28지문 정도가 매 시험 기간에 준비해야 되는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술형 문제의 특징 한번 보겠는데요. 서술형 문제의 특징은 우리말 서술 유형, 그리고 단어 배열을 해서 하는 영작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어법 문제와 더불어 특히 단어 배열 문제가 단순 단어 배열이 아닌 필요시 변형하거나 단어를 추가해야 되는 그런 영작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내신 대비 전략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용 파악 및 문법 근거 잡기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 본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철저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지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특히 어법과 어휘 문제들이 비중이 전체 시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과 지문 암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어법 실력도 평소에 꾸준히 다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020학년도 배명고등학교 영어 과목 시험의 시험 범위의 영역별 비중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모의고사가 60% 정도, 그리고 교과서가 40% 정도로 비율로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명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모의고사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모의고사가 범위에 더 많이 포함되는 것은 수능 점수를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요.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지문 암기를 할 때 아무래도 문장 구조나 어휘 그리고 내용적으로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장들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부침이 조금 있을 수 있겠으나 바로 그것이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모두 참고 견뎌내야 되겠죠. 다음은요. 영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영역별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암기로만은 풀 수 없고 기본 어법 실력이 탄탄한 학생들이 유리한 어법 문제의 비중, 작년 4번 시험 동안 어느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법 문제의 비중 보시면 평균이 25%가 넘습니다. 타 학교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에요. 따라서 평소에 문법 정리를 성실히 하고요. 개념이 머리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수월한 시험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내신 대비 수업으로 교과서 문법을 확실히 정리하고 교과서 본문과 모의고사 지문 암기를 통해서 암기 중요합니다. 어법 문제 또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교과서와 모의고사 모두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또 옳은 것과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 고난도입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유형의 어법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어법 대표 유형으로는요. 틀린 보기 개수를 고르는 거예요. 게다가 근데 이 유형은 있죠. 이 유형 자체가 독특합니다. 개수 고르는 게. 근데 무려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에 대한 밑줄 또한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요. 지문 암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죠. 이 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오답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정답 보실래요? 여기 보십니까? 5개? 보기가 5개인데 정답이 5개야. 더군다나 정답을 보시면 문장이 5개가 다 어색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답을 찍더라도 설마 5개 틀리겠어? 라고 하면서 절대 5번을 찍지 않겠죠. 예, 찍어도 절대 맞을 수가 없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조금 황당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확하게 어색한 부분 5개를 다 찾아낸 학생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학생 또한 설마 5개가 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읽어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고난도의 약간 치졸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사실을 지금 이 내신 설명회, 배명고등학교 영어시험 내신 설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보기가 5개가 다 어색한 문장일지언정 의심하지 않고 다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겠죠. 배명고등학교 그 문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배명고 어법 두 번째 대표 유형은요. 앞선 유형과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은 수월한 밑줄은 이번에 있네요. 개수 그룹이지만. 근데요. 밑줄이 그어져 있긴 한데 밑에 보시면 밑줄이 한 문장 통째로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트별로 어디가 틀렸는지를 또 이 문제 또한 앞 문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시간 소요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또 주목할 점 여기 정답 보시면 예, 이번에는 어색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색한 부분을 포함하는 문장이 한 개도 없이 0개가 정답인 문제였어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그렇죠? 어색한 문제가 아예 없든가 모든 문장이 다 어색하든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 최선화학원에 이제 다녀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배명고 학생들은 당황하지 않는 걸로 오케이? 네, 0개나 5개가 나올 수 있다, 나온 적이 있다. 무려 작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당황하지 않는 걸로 하시고요. 본인을 믿고 시간을 더 소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어법 대표 유형 마지막 유형이에요. 이것 또한 정확하게 어색한 것이 총 몇 개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어색한 보기를 모두 고르래요. 그런 유형인데요. 이 문제 또한 어색한 보기가 1, 3, 4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3개나 되죠? 다소 생소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앞서 지금 보신 유형들을 보고 난 후에는 이 문제는 조금 평범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후광 효과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처럼 어법 문제 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출제 비중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 또한 이 정도로 까다로워요.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까다로워요. 지문 암기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문장 구조 분석하는 연습 그리고 어법 연습을 꾸준히 대비하셔야겠죠. 제가 다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 공부하면 팔할이 단어라고 합니다. 단어 암기에 매달리시고 있으실 텐데 그 단어 암기가 필수인 어휘 문제 유형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 일단 출제 비율 보시겠어요? 평균 20%. 자, 앞서 어법이 25에서 30이었어요. 어휘가 20이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전체 문항의 절반 정도가 어법 어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법 어휘 문제는 20% 정도를 밑돌고 있어요. 타 학교에 비해도 굉장히 꽤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비교적 무난한 유형의 어휘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놓쳐서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도 난이도가
중에서 중하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1등급 컷이 무려 95점이에요. 2개에서 3개 틀리면 바로 2등급 가버립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느 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어휘 문제 또한 여기 밑줄 없이 골라라 하는 게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어휘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첫 번째 대표 유형, 방금 말씀드린 밑줄이 없어. 밑줄 없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고 지문 전체에서 어색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보기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시험에서 이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내신 대비할 때 지문의 내용 파악을 확실하게 해두고 지문 암기까지 하셔야지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 또한 서브젝티브가 아니라 반이어인 objective가 정답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어, 반의어 학습도 대비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나마 수월한 이제 밑줄 있는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 보기 5번의 답 또한 forward의 반이어인 backward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어, 반의어 학습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지문 수업할 때 항상 동의어, 반의어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유형 세 번째 또한 모의고사 대표 유형이죠. 우리 박스 유형. 이 문제 또한 지문 암기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무난히 풀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하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법 문제가 여러 개가 출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모두 고르시오 얘기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다만 선생님이 대명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험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대표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문장 삽입 문제와 흐름무관 문제. 사실 뭐 모의고사 문제 그 유형이기 때문에 낯설진 않지만요. 이 문제들이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시험에 뭐 4개에서 5개씩 나온다든지 그렇게 특출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두 유형이 어렵진 않지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뭐 지문 암기가 되어 있고 내용 파악이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DYB 최선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래서 특히 문장 삽입 순서 흐름 무관에 대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어떤 지문이 문장 삽입이나 흐름 무관 문제가 나오든 간에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대비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특별하지 않아요. 모의고사에 나온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장 삽입과 그 흐름 무관 이런 식으로 흐름 무관까지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음은 내신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 서술형 문제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비중부터 보실게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전체 보시면 평균 25%를 웃돌고 있죠. 무시할 수 없는 많은 비중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범위 또한 교과서와 모의고사 모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배열 영작 문제 혹은 우리말 해석 위주의 유형으로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단순 단어 배열 문제뿐만 아니라요. 품사를 변형하거나 단어를 추가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특별하게 독특한 유형이 나오게 되면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행히 서술형 문제에서 다르게 특별하거나 독특한 유형이 없어요. 고난도도 없기 때문에 무난한 영작 문제나 어법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유형 특별하진 않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문제 유형 대표 유형으로는요. 이것은 좀 배명고등학교면 대표 유형이긴 해요. 왜냐하면 배열 문제나 해석 문제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복합이 되어 있다. 한 지문에 배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문제라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 그냥 배열만 하면 되고 암기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내용 파악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내용 암기를 할 때 해석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살짝 이제 난이도가 있을 수 있죠. 필요시 단어를 변형해야 돼요. 추가해야 돼요. 보시면은 A 그 밑줄 친 부분을 이제 해석해서 영작을 하는 건데 사실 변형 그 지문이 변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 암기 그 지문 암기를 완벽하게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쉽게 그냥 자신이 외운 대로 그냥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the singer intense feelings는 그대로 왔죠. 그 다음에 as랑 as possible도 그대로 왔어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use라는 동사가 using의 동명사로 지금 달라져 있다.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암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암기의 중요성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문 암기 중요합니다. 자, 서술형 마지막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배명고 영어 시험 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문법이에요. 어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에서도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진 않고요. 여기 뭐 밑줄도 쳐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보기 5번 보시면 위치 뒤의 절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가 아니라 관계부사 where로 고쳐야 하는 평범한 관계사 문제였다. 그렇지만 어법 문제가 서술형에까지 나온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이런 대명고등학교 영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학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주느냐 그거에 대한 내신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최선어학원에서는 이렇게 4단계로 스텝별로 나눠서 내신 플로우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첫째, 자, 완벽 분석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에 들어가야죠.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내신 시험은 암기 없이 절대 고득점 가능하지 않습니다. 암기 기본이에요. 게다가 어법 문제가 중요한 대만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암기는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어법을 다져서 그렇게 해서 완벽한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암기를 그냥 하면 조금 벅찰 수 있으니까 단어 암기, 본문 암기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여러 단계를 통해 암기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반복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럼 암기가 끝났으면 뭘 해야 되냐? 우리 문제풀이를 해야겠죠. 응용력 키워야겠죠. 적중 예상 문제 풀고 DIB에서 변형된 거 풀고 아까 말씀드린 순서 삽입, 순서 맞추는 거, 흐름 무관, 문장 삽입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할 것입니다. 서술형 대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 날에 직전 보강 직강 수업까지 이루어진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신 자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교과서는 교과서, 부교재면 부교재, 프린트면 프린트, 듣기면 듣기. 배명고등학교는 지금 듣기 문제가 내신 시험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혹시나 매년 선생님이 바뀌거나 했을 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뭐 프린트가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 자체 내신 교재를 제작을 또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교과서는 무려 10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서 내신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뒤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죠. 손필기본. 교과서 일단은 본문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수업에서 진행한 부분, 필기한 부분을 제가 따로 이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시험 2, 3주 전에 손필기본이 재본을 해서 컬러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시험 2, 3주 전부터는 이제 암기 다 했고 문제도 계속 풀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세세한 부분까지 머리에 담기 위해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이 손필기본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학교에서 분실 사고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다뤄주시면 될 것 같고 딱 이쁘니까 굉장히 읽고 싶어지죠. 그리고 독해 부교재나 듣기 부교재가 있다면 다 이렇게 준비를 해드린다. 모의고사도 이렇게 분석한 것을 필기본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심 콕콕 영작 문제까지 그리고 혹시나 플러스 돼서 학교별 자료가 더 필요하다 또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암기하는 자료들 스텝별로 있었잖아요. 자, 단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빈칸 문제 그리고 어법 문제, 어휘 문제 배명고등학교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장 삽입 순서별 이런 식으로 모든 지문을 순서별 해보고 문장 삽입 해보고 연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
적중 예상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한 책에 다 들어있겠죠? 자, 서술형 대비까지 가능한 자료, 탄탄한 자료입니다. 그다음 내신 대비 학생 플래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DIB만의 완벽 관리 시스템인데 학교별 진도 계획서를 지금 이 3월 16일 개강하는 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학교별 진도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학생별 맞춤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리고 직전 보강까지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이며 내가 암기해야 될 내용은 얼마큼이 될 것이며 숙제는 어느 정도이다 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위클리 플래너가 제공이 된다는 점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이시죠? 2020년도 1학기 고등부 성적 우수자인데 이제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등급입니다. 결과로 보답하는 최선어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시간표인데요. 배명고등학교는 우리 주 1회로 토요일 9시에 5시간이 진행된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요. 수업은 토요일에 주 1회가 진행이 되지만 저희 관리가 중요한 최선어학원인 만큼 그 지문 암기 테스트는 주중에 수요일 정도 혹은 목요일에 제가 줌으로 밤 10시 이후에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니까요. 관리면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수업은 토요일 9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온라인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일단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저희 배명고등학교는 지금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오프라인으로 와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너무 만약에 많아진다 하면은 그때 가서는 격주로는 무조건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지금 당장은 오프라인으로 100%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학년도 최선어학원에서 제공하는 배명고등학교 영어 내신 설명회였는데요. 자, 설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